일단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대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전에 제가 시즌 1에서 소개드렸던 학술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RISS나 구글 스콜라, 뭐 DBP야, 혹은 뭐 아카데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KISS 그런 곳에서 일단은 우리가 논문 같은 자료들을 검색할 때 이제 주제어 키워드 관련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제를 설정할 때 세 가지 필터, 세 가지 변수 정도를 생각해서 구체화 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변수를 키워드로 이제 검색하면 이제 자료들이 조금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색되는 그 자료들이 이제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 텐데요. 그 검색되는 논문의 개수를 통해서 그 주제에 관한 논문의 동향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과연 전체적으로 그 학술계 혹은 선교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검색되는 논문의 개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논문의 주제가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훈련 방안이다. 이런 그 주제를 선정했을 때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겠죠. 중요한 키워드들이 여기서 목회 지도자 훈련 이런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대상이 이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뭐 교회 혹은 그 이제 그 평가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귀납적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로 해서 이제 그 RISS, 리스 같은 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목회자 지도자 훈련 이걸 검색해 보니까 이제 주로 학위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석사학위가 232편의 논문이 있었고 박사학위가 92편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지금 세 가지를 잡았죠. 목회 지도자 훈련, 그다음에 귀납적 성경 공부, 그리고 브라질 교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내에 다시 이렇게 검색을 한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논문이 나왔던 키워드가 목회 지도자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의 개수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그런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그 논문의 개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논문의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리스에서 RISS가 굉장히 검색을 세분화할 수 있고 또 연도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심지어는 지도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선교학적인 논문을 쓸 때 어떤 주제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바로 논문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귀납적 성경 공부는 비교적 석사 논문이 28편, 박사 논문이 8편, 그리고 브라질 교회라는 키워드 검색했을 때 석사 논문이 29편, 박사 논문이 5편. 그래서 이런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 혹은 제목, 논문의 제목 속에서 어떤 연구 자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많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목회 지도자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거를 필터로 가려내면서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아내고 특별히 리스에서는 그 논문의 풀 텍스트를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PDF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쓰고자 한 논문을 쓸 때에 그 자료들을 미리 목차라든가 뭐 개요라든가 아니면 서론을 통해서 이 논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자료들을 보고 논문의 개수를 보시고 그리고 어떤 주제가 현재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그걸 통해서 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연구 동향 분석을 우리가 비록 선교학 논문을 쓰고 있지만은 일반 학문, 이 일반 학문을 하는 분들이 과연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 그런 연구 동향 분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2021년에 가장 많은 논문으로 연구된 키워드가 코로나19, 그다음에 디프레션, 인공지능, 우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리스라는 이 정보 사이트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키워드를 넣고 찾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 또 연구원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넣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찾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결과를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것을 연구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비록 우리가 성교학 논문을 쓰지만은 우리가 그런 동향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더 연구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결국 이해하고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한 키워드도 역시 코로나19, 우울, 자기 효능감, 뭐 사회적 지지 이런 순서대로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을 그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찾았던 키워드들을 특별히 SNS를 통해서 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했던 논문들의 키워드를 또 분석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이미지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뭔가를 이제 2021년도에 그런 걸 보면 뭐 돌봄,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은 살펴보는 것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우리가 연구해서 보여주느냐 결국 그거거든요. 그 세상을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또한 결국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학을 공부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그리고 또 연도별로 그런 키워드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시대별로 연도별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 속에서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거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키워드를 집어넣고 검색하는 것을, 그거를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연구하는 학자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교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RISS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SAM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연구 주제가 어떤 논문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mriskr.kr 하고 index.do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연구 동향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논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홈페이지에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교라는 키워드를 쓰고 분석을 눌러주면 그 RISS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얘네들이 분석을 해서 어떤 논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용이 되거나 많이 영향을 줬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 색깔은 연도별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라는 이 학위 논문이 가장 선교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논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 RISS 분석 서비스를 그냥 무료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들이 이게 다 논문이에요. 논문.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 빨간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다른 논문들에게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인용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도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한번 여기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논문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인용이 되거나 그렇게 사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원문 보기로 바로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 이 박원길이라는 분이 쓰신 2015년에 쓴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라는 이 논문이 이제 가장 선교라는 키워드 속에서 많은 논문에 인용이 되거나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 보기를 누르면 이제 바로 PDF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과연 어떻게 논문이 써져 있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인용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죠. 선교적 교회 해가지고 2015년 박사학위인데 원문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지금 공유가 안 돼서 따로 페이지가 열리면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서지 정보는 엔드노트에서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서지 정보 엔드노트로 불러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고
저 PDF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엔드노트에서 그것을 어태치 시키면 이제 그 서지 정보와 함께 PDF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런 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뭐 캄보디아 선교 아니면 일본 선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저 검색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어떤 논문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활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논문을 쓰는데 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요거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요거는 이제 5년 이전에 나타난 논문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거는 이제 뭐 일제 강점기에 뭐 조금 선교지에 대한 한국 인식과 뭐 의례의 변화 이런 논문이 2015년 논문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의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가서요. 자, 그리고 RISS에서도 서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드노트와 함께 RISS에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지 정보 그리고 또 풀 텍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트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엔드노트로 관리해주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RISS에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내 서재라는 곳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내 책장이라는 첫 번째 서비스는 이제 마치 디지털 그책 선반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책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책을 꽂듯이 내가 원하는 책장 이름을 만들어주고 뭐 교회 성장 혹은 뭐 선교사 케어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RISS에서 찾았던 책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로 이제 많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지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책장에. 그리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칸을 나눠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료들을 꽂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저작물 관리라고 해서 내가 쓴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인용해 가고 사용했는지 이런 통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최근에 본 논문,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내가 어떤 자료들을 봤는지가 저 세 번째 클릭하면은 거기에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았던 RISS에서 찾았던 어떤 논문이나 책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3개월치가 쭉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것을 바로 내 서재에 들어가서 바로 내가 최근에 본 논문을 클릭하시면 최근에 내가 3개월 동안 썼던 자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관심 논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심 키워드를 등록해 놓고 혹은 학술지를 등록해 놓으면 우리가 자료가 새로 떴을 때 그거를 알림 서비스예요. 알려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그 키워드의 어떤 논문이라든가 저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등록이 됐을 때
나한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를 이제 키워드를 등록해 놓고 혹은 내가 주로 보는 저널이나 학술지 같은 거를 등록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가 새로운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RISS에 여러분이 로그인 하시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내 서재라는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엔드노트와 연계해서 바로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얼마나 온라인상의 데이터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하게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내가 요리하기 맞게 정리해 놓았을 때 내가 논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평소에 우리가 해 놓아야지 실질적으로 논문 학기가 될 때 정말 논문을 써나갈 때 있어서 그런 재료들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요리를 하듯이 그렇게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여러분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드카피 여러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북을 수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북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이북으로 된 책들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주 장신에서 이제 아카데믹 라이팅이라는 MDB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필독서가 3권인데 다 저는 이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MDB를 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드 카피로 받으려면 뭐 한국에서 주문을 하거나 뭐 미국에서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도 기간이려니와 또 돈도 돈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북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스24나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검색해 보시면 이북이 지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논문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뭐 12,300원 이게 이제 하드 카피면 9,800원이 바로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북을 구매하면 그거는 이제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앱이나 아니면 PC에서 예스24 책을 리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바로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페이지 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용할 때도 얼마든지 하드 카피에서 인용한 것처럼 똑같이 서술 정보를 인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은 뭐냐면 얘가 또 읽어줘요. 읽어주는 기능도 있어서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면서 차 운전하면서 그 읽기를 누르면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죠. 이북으로 받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필요한 책이 이북으로 출판이 됐는가 이것을 인터넷 서점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책을 이북으로 구매를 하셔서 바로 그냥 그거는 결제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이제 신속하게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하드카피가 이북으로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북으로 출판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이북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제 미주장신 도서관에서도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카피 있는 책들을 이제 전부 디지털 도서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 이제 이런 일들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책을 이북 스타일로 해서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 뭐 도서관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도서관에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도서관을 들어와서 자료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학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북 서비스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도움을 받고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마다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걸 학교에서 지불을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혹은 책을 디지털로 빌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주장신이나 뭐 풀러나 이런 데도 보면 이제 교보문고 이런 데 전자도서관과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이제 거기서 책을 이렇게 빌려가더라고요. 빌려가기도 하고 돌려주고 이북 스타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책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서정보와 또 인용 문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뭔가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KSI 이런 곳에서도 역시 한 7천여 종의 도서를 이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걸 찾아보시고, 물론 이제 RISS나 일반 구글 스콜라 같은 데서 PDF로 올라온 자료들이 있어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EBS코 이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 이거는 주로 이제 원서를 영문 이북을 보실 수 있는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텍스트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지 정보와 함께 풀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엔드노트에서 그것을 이제 어태치 시켜 놓으면 이제 서지 정보를 누르면 PDF로 바로 옆에 풀텍스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 책 속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인용하거나 이제 그 내용을 볼 때 이제 페이지 수와 함께 서지 정보를 엔드노트로 달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논문 쓸 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선교지에서 이북을 수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한국에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 카피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유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책을 거기다 보내면 그 책을 이제 재본해가지고 잘라서 그거를 고속 기계로 스캔하는 기계로 이거를 PDF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뭐 원본을 다시 뭐 링으로 바꿔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PDF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물론 이제 수수료가 들겠죠, 돈이. 그래서 혹은 그러기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회사마다 있겠지만 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리지널 책은 뭐 아예 폐기 처분하고 PDF로 전환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고, 아니면 그냥 그 뜯었다가 다시 재본해서 그거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이제 뭐 한 개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책 가격이 뭐 1에서 100페이지까지 뭐 권당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일단 이메일로 PDF 파일로 책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면 오전에 맡기면 오후에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대신에 이제 이런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 카피를 택배로 받는 비용과 선교지에서 기간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이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혹시라도 내가 빠르게 뭔가 참고할 도서가 중요한 전문 도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업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PDF로 내가 받아서 그것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책을 택배로 선교지에서 받는 것이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과 이런 식으로 PDF로 작업하는 비용과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서 여러분이 나에게 유리한 쪽이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너무 많은 거를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아주 중요한 도서, 꼭 필요한 거, 꼭 소장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필요한 중요한 서적들을 내가 이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드노트에서 PDF를 관리하는 방법을 일단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여러분이 설치하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엔드노트 화면인데요. 이제 서지 정보가 쭉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을 어태치 시키면 이렇게 서지 정보를 클릭하면 선택한 서지 정보가 이제 오른쪽에 풀 텍스트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관적으로 내가 서지 정보를 보면서 여기에 뭐 목차니, 개요,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논문에서 어떤 거를 인용하려고 할 때 또 페이지 수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서지 정보와 함께 페이지 수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굳이 책을 찾을 필요 없이 논문을 뭐 따로 어느 학교에 가서 가져올 필요 없이 엔드노트 프로그램 내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특별히 PhD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인용할 때는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인용할 때도 그 안에 내용 중에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그 논문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재인용하기보다는 그 분이 논문을 쓰신 분이 그 참고 문헌을 인용을 했으면은 오리지널 소스로 가셔서 거기에 분명히 풋노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풋노트에 있는 책으로 가셔서 그 오리지널 소스를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의 주제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나의 주제에 맞게 나의 말로 다시 표현하면 그 박사 논문에서 재인용하는 것보다는 바로 오리지널 소스에서 그냥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문을 쓰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문이 우리가 또한 그런 그 남의 논문들을 표절하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그분도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학자들 인용했던 어떤 책들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참고로 해서 오리지널 소스로 가서 거기에 오리지널 학자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내 말로 다시 표현해내고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로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해 낼 때 이제 표절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인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ISS에서 PDF를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분이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는 서지 정보를 먼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기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제 창이 뜨면서 거기서 이제 서지 정보 가져올 내용을 엔드노트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거든요. 서지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면 그것이 이제 엔드노트와 연결돼서 엔드노트에서 서지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논문의 제목을 복사해요. 에디터에서 논문의 제목을 복사하고 서지 정보가 아니라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이제 거기서 PDF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RISS에서 여러분이 논문 원문을 풀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저장될 때 이름이 보면 숫자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논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논문 제목대로 논문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숫자로 그렇게 PDF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엔드노트에서 논문 제목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 논문 제목을 붙여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 PDF를 볼 때도 그 PDF가 어떤 제목인지 우리가 금방 인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PDF 원문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제 엔드노트에서 그것을 이제 어태치, PDF를 어태치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지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어태치를 시켜 놓으면 이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화면처럼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논문 원본이 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셔야지 어떻게 엔드노트로 PDF 풀텍스트를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엔드노트로 논문을 PDF를 어태치 시킨 것에 대해서 엔드노트 내에서 키워드 그룹을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방을 만들어서 내가 키워드별로 만약에 그룹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선교 아니면 뭐 지도자 리더십 개발 뭐 이런 나름대로 키워드 그룹을 만들고 거기다가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갖다 놓으면 나중에 논문을 쓸 때 그 그룹별로 서지 정보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엔드노트 다음 주에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엔드노트를 통해서 이 PDF 그 박사 논문을 쓰는 것으로 엔드노트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엔드노트 프로그램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거는 내가 앞으로 학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니까 PhD 논문을 쓴다는 것은 내가 학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여러분의 서지 정보를 계속 풀텍스트를 붙여주는 작업들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그 여러분의 라이브러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시고 평소에 그것을 해주실 때 이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저널에다 글을 쓰거나 뭔가 연구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게 될 때 그런 자료들을 풍성한 자료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즉시 찾아내서 강의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저널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로서 글을 쓴다는 것은 내 얘기를 수필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인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를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내는 것, 논리적으로. 이게 논문이고 또 저널에 쓰는 글이고 또 그것을 또 강의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이 바로 엔드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소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뭔가 학술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리 보관 중인 PDF 자료에서 서지 정보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풀러에서 졸업 논문을 10편인가 제가 압축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 있는 10개 정도 PDF 아마 졸업 논문이 있는데요. 그거를 바로 서지 정보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엔드노트에서 파일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거기에 임포트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나게 창이 떠요. 임포트 파일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임포트 파일에서 PDF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그 PDF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임포트 옵션은 PDF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기본으로 한 다음에 임포트가 활성화되거든요. 지금 이미지상으로는 저 캔슬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임포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저기 이제 추주에서 파일을 선택하면 그래서 임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그 PDF 자료를 이제 엔드노트 서지 정보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근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엔드노트 서지 정보가 다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제목만 이제 하나 붙게 돼요. 그래서 그 서지 정보를 그 PDF 속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조금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 아까 본 것처럼 서지 정보에 PDF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식으로 엔드노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논문 주제별로 역시 키워드별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뭐 연도별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졸업 논문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지난번 보내드렸던 그 논문 10개 PDF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서지 정보를 만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엔드노트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텐데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엔드노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때 한번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나의 서지 정보를 좀 풍성하게 만드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풀텍스트가 붙어 있으면 너무 좋죠. 논문 쓸 때 그냥 서지 정보라는 거는 그 풋노트와 논문의 맨 끝에 레퍼런스를 달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만 들어있는 것이지 이제 풀 텍스트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서지 정보에 PDF를 어태치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라이브러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계속 하시고 특별히 리스에서 여러분의 논문 주제에 관련된 그 필터링을 해서 뭐 어떻게 뭐 1000개 넘는 거 수백 개 되는 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필터를 뭐 2번, 3번까지 이렇게 좀 좁혀서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한 30편이다 그러면 그거는 다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서지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PDF들도 다 어태치 시켜가지고 그 논문들은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쉽게 찾아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PDF 자료에서 서지 정보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서지 정보가 이렇게 지금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입력돼 있는 경우보다는 이제 저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출판 연도도 안 들어가 있고 제목에만 이렇게 그 폴더 그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붙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서지 정보를 올바로 수정해 줘야만이 풋노트나 레퍼런스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 자료에서 서지 정보로 아까 임포트 해가지고 가져왔을 때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엔드노트 오른쪽에 메뉴에 보면 에디트라는 그 탭이 있는데 그 에디트를 누르면 그 서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자를 PDF 자료를 통해서 저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출판 연도, 그 다음에 제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어디 속해 있는가 그래서 성교대학원 그리고 파사데나 근데 논문 출판된 지역이 어딘가 뭐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기관이 어딘가 학교가 어딘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풀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거기 이런 정보들을 집어넣어 놓고 뭐 디그리가 무엇이냐 학위가 뭐냐 이런 정도만 집어넣어 주면 이제 풋노트 달 수 있는 정보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출판 연도, 제목, 그다음에 뭐 소속, 출판 지역, 도시, 그다음에 출판사 이 정도 학위 이 정도만 들어가면 이제 서지 정보로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해야 되고 또 잘못된 거는 풋노트를 엔드노트로 처리한다 할지라도 이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그게 이제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가져온 서지 정보를 할지라도 내가 확인해 보고 그게 맞는지 잘못됐는지를 그래도 가려낼 수 있는 눈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저 에디트로 가서 서지 정보를 수정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린 색깔, 파란 색깔의 세이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눌러주면 이제 수정된 것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도 그 10가지 제가 보내드리는 논문 10가지를 가지고 이 수정하는 작업들 훈련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작업은 이제 엔드노트 강의하면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데이터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팁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이전에 독서 보고서 제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그 총신대 성교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물론 학부 그전엔 학부 나오고 뭐 MDB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교대학원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 뭐 대학교나 아니면 이제 MDB 혹은 여러분 뭐 THM 성교대학원 이런데 학교 다닐 때 독서 보고서 내신 거 있잖아요. 한글로 그때 그 과목마다 독서 보고서 항상 냈죠. 중요한 책들은 그때 얼마나 열심히 또 책 읽고 또 신대원 때도 책 얼마나 많이 읽고 독서 보고서 열심히 냈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보관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랜만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독서 보고서 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옛날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보셔서 그 독서 보고서가 있으시면 그거를 한글 주로 이제 한글로 HWP로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HWP로 작성한 것을 오픈하셔서 오랜만에 여러분이 옛날에 글을 어떻게 썼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저도 이제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을 이제 불러들여 와 봤어요. 보니까 그때도 그 클린턴 교수님 책을 그때 읽었더라고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성교대학원 다닐 때. 그 파일이 2001년도에 작성했던 파일이 있더라고요. 한글 문서가. HW가 있어서 저도 이제 오픈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한 20페이지 정도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독서 보고서를 냈던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러들여서 그거를 PDF로 전환할 수 있죠. 그래서 한글에서도 PDF로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적 지도자 만들기, 클린턴 교수님, 플러에서 클린턴 교수님은 직접 뵙고 저도 그 밑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뭐 20년 만에, 물론 플러 다닐 때도 또 한참 전이지만 어쨌든 그 교수님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대학원 다닐 때 썼던 독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PDF로 전환하고, 그리고 PDF로 전환할 때 그냥 전환하지 말고요. RISS에 가면 그 책에 대해서 목차 같은 게 정보가 있으면 그 목차를 카피해서 그 독서 보고서 그 앞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선교대학원이나 아니면 MDB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그런 수업들을 듣는 것이 있으시면 정리를 할 때 페이지 수를 기록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용을 할 때 박사 논문에서 인용문을 쓸 때 이제 페이지 수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직접 인용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독서 보고서를 낼 때 나름대로 수정을 하셔서 그 책에서 저자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쿼트해서 직접 워드로 쳐서 바로 저장을 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독서 보고서를 냈던 것들은 여러분의 글로 쓴 거니까 여러분이 또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그때 읽었던 책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 책은 서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죠. RISS에서 리스에서 서지 정보를 일단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독서 보고서 낸 것을 한글에서 불러들여서 거기서 목차를 RISS에서 카피해 가지고 앞에다 붙여놓고 목차를 카피하는 이유는 그 전반적인 책이 어떻게 독서 보고서는 요약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목차를 카피해서 그 독서 보고서 앞에다가 카피해 놓으면 이제 책의 어떤 제목들을 통해서 내가 인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을 이제 직접 책을 구해서 그 페이지를 인용하거나 혹은 쿼트하는 부분들, 직접 인용해야 될 문장들을 찾아서 인용하기에 수월할 수가 있겠죠. 목차 같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들을 이제 엔드노트에다가 첨부를 시켜서 평소에 이런 서지 정보들을 잘 관리해 두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특정 그룹에다가 첨부를 하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리를 하는 거예요. 논문,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문적인 요리를 하는 요리사, 여러분이 요리사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 요리를 아주 맛깔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 참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그 재료들이 좋은 재료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논문을 처음으로 쓴다가 아니라 그 논문을 물론 박사과정에서 쓰게 되지만 그 전에 그런 재료들을 손질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런 과정들을 미리미리 코스웍 할 때 준비해 놓아야 되는데 바로 이런 작업들이 바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좋은 소스를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다
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렌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앱스토어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는 앱을 찾으셔서 이제 인스톨 하시면, 스마트폰에 인스톨 하시면, 그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워드를 많이 활용하고 MS 워드와 또 엔드노트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MS에서 나온 앱이 아무래도 호환성이 높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핸드폰에다 인스톨 시키면 이제 그것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이제 앱을 실행하면 이제 사진을 찍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류나 사진 같은 걸 찍으면 PDF로 변환하는 서비스도,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 같은 데 가서 어떤 책을 보다가 굉장히 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있는 페이지가 있을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으시면 그 사진을 텍스트 문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텍스트 문서로 변환해서 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송하면, 메일로 보내면,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면 그 텍스트니까 그것을 워드로 불러드리거나 뭐 한글로 불러드리든가 해서 그 책에 대한 쿼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책 제목을 쓰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렌즈를 통해서 가져온 텍스트를 기록하고, 반드시 페이지 수가 나오게 사진을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서 그게 인용이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메모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PDF로 저장해서 서류 정보를 이제 외부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한 그 텍스트 문서를 또 어태치 시켜서 평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 놓으면 우리가 논문 쓸 때 쿼트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때 인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 풋노트 다는 것이, 쿼트하고 풋노트 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표절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풋노트를 다는 거예요. 서류 정보를 달아주는 거죠. 외부에서 내가 어디서 인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블리오그래피가 더 많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돼서 작은 정보라도 그냥 지나 보내지 말고요. 그런 것들을 잘 데이터로 내가 저장해 놓을 때 그것이 나중에,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쓰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레퍼런스가 더 많아야 되는데 참 그 책들 구하고 그 인용하는 책들을 구하는 방법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그 아마존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뭐 책은 뭐 선교지에 계신 분들보다는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책을 사고 옛날 책들 다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입수해가지고 거기에 풋노트 달고 이런 작업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돼 있을 때 노력, 그 나중에 그런 수고를 덜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사학위의 논문은 이 어떤 프랙티컬한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론적인 것들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책들 이런 것들을 인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설명해주는, 내 사역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그 논문의 방향성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민이라든가 디미스 학위 같은 경우는 그런 프랙티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PhD 학위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인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그런 재료들을 충분히 정말 그런 총알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구비해 놓아야만이 논문을 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이 준비해 놓고 또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런 관련된 논문과 저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해서 여러분의 엔드노트에 계속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또 저장하는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하셔서 논문을 쓸 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프레임들이 결정이 되면 결국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이게 논문을 써가야 돼요. 근데 그 써가는 작업들은 바로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갖다 붙인다는 것은 그 이론들을 내가 소화된 말로 이제 써 내려가는 것이고, 때로는 쿼트, 3줄 이상 되는 것은 직접 인용을 하고요. 3줄 이하, 2줄 같은 경우는 쌍따옴표로 문장 내에서 인용을 하고,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논문의 어떤 논지, 그 책의 논지 속에서 내 말로 패러프레이징해서 붙여놔도 반드시 풋노트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2줄까지는 쌍따옴표로, 쉼표 쌍따옴표로 인용해주고 3줄 이상은 그 쿼트 스타일을 통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인용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게 논문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논문이 그런 많은 학자들 책들 속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형식과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런 작업들이 바로 앉아서 계속 해야 돼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와 제목을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프레임, 아웃라인을 잡는 것, 그것이 잡혔으면 이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잡힌 거죠.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재료들을 계속 모아야 되고 그 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하는 작업이 이제 앉아서 논문을 쓰는 작업이에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논문이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리할 수 있는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요리할 때 곤란해지는 생각이 안 되고 나중에 요리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면 이제 많은 시간이 들고 힘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훈련들을 여러분이 해 놓으시면 논문을 쓰실 때 훨씬 속도가 붙고 빠른 시간 내에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